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452번부터 해보겠는데요. 1번부터 볼게요.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에 단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은 33조 1항의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글씨 지워버리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헌법 제10조나 뭐 21조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를 소극적 단결권이라 하는데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이게 틀렸어요. 헌법상 기본권이긴 한데 33조 1항으로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는 핵심적인 근로조건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연도 중도 퇴직자의 중도 퇴직 전에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근로의 경우를 침해하는 여부는 엄격히 심사될 필요가 없습니다. 완화된 심사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꼭 챙겨줘야 되는 건 아니었다 이거예요. 챙겨주면 좋겠지만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 협약 체결권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그 고용 허가 기간이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게 일종의 퇴직금이라 그랬죠. 근데 왜 퇴직금을 출국하고 주느냐?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법 체류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겠다. 근데 출국하면 주겠다라는 것인데 근로의 권리를 침해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축산업 근로자이죠. 그래서 이제 축산업 근로자분들이 동물을 키우는데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을 제외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일반 사무직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 같은 데를 다니는 엔지니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이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그 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때에 맞춰서 밥을 주겠지만 중간중간에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밥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일 규정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고요. 그 다음에 계속기간 중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했는데 중도 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급휴라는 것은 1년을 꽉 채워야지만 보장이 되는 것이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미만,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다녔을 때 1년 부분은 유급휴가 보장하지만 그 6개월 부분은 유급휴가 보장하지 않는 걸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정직 처분 받았으면 정직 일수를 휴가에서 빼야 되겠죠. 당연히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노조 전임자는 노조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그 모아가지고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 노조 전임자가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충성을 하겠죠.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교원노조법을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했다. 그리고 이제 교원 활동을 하지 않는 은퇴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있다. 왜냐하면 있는 현재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돌아가야 되겠죠. 노조가.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사회에서 지위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유권적 기본으로서 성격도 있는데 사회권적 기본으로서 성격도 있다. 그래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일종의 보너스고요. 복리후생비, 뭐 식비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최저임금에 들어가 있도록 계산이 돼 있습니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따로 받고 상여금도 따로 받고 복리후생비도 다 따로 받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업장이 있고 아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최저임금에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는 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판례거든요. 퇴직금 안 줘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분들은 정식 근로자라기보다는 좀 알바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1주간 15시간 미만이면 월화수목금 일했을 때 하루에 3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는 우리가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결권의 주체는 개인인 것만 포함되어 있지만 단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자체의 단결권도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고제도 갑자기 잘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근로의 내용이 포함되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의 최소 설립 단위를 행정부로 규정.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부 조직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따로, 법무부 따로, 그다음에 뭐 외교부 따로, 그다음에 뭐 노동부 따로, 그다음에 뭐 해양수산부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하고 싶을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행정부 큰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따로 노동조합을 할 수 없지만 공무원 노조를 인정 자체는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죠. 노동조합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다음에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로 처하도록 하는 것. 노동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판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은 좀 조심해야 돼요. 니은번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가 웬만하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이건데요. 만약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법률 효과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일단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면은 그래도 근로자성은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그 고용하지 말라 이건데 그래서 디귿번이랑 연결이 되는데요. 타인 간의 사용 종속 관계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해가지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일단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면 외국인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취업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과 디귿번이 둘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헌법 15조에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가 있고 사회 국가 권리가 있으니까 실업 방지 국가가 도와줘야 되죠. 부당한 해고 이런 것들은 도장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 인정이 안 돼. 그래서 근로자의 당연 승계, 회사가 망했을 때 다른 회사로 흡수될 때 모든 근로자들을 다 당연 승계를 해줘야 된다. 즉 정리해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정리해고는 여러분도 우리가 근로자가 잘리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한데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게 한 경우도 있고 곧 위기가 와. 그래서 인원 삭감을 좀 미리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합헌 판례네요. 가구 내 고용 활동인데 이게 이제 그 베이비시터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좀 부자분들은 이제 그 도우미 분들을 많이 쓰시죠.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고용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일체쟁의를 금지하는 게 일단 합헌인데요. 이게 이게 이제 그 공무원이라거나 주요 방위 산업체에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이항이나 사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경비원은 헌법 제33조 1항으로 칩니다. 그래서 33조 2항이나 사망이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 파업을 하면 집단적인 실력 행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 보입니까? 주요방위 산업체죠. 주요방위 산업체에 종사한다면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체 행동을 할 수 없죠. 행주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런 거 헌법 조문이지만 헌법 조문을 좀 구체화한 조문이지만 주요방위 산업체 근로자는 단체 행동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죠. 적절하자는 것은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죠. 헌법 제32조 6항이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유가족,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됐는데 이 유가족은 국가유공자에게는 되지 않고 상위군경에도 되지 않고,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본인, 그 다음에 상위군경 본인이 근로의 기회를 어드밴티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몰군경이라는 개념이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유가족은 어디만 수식한다? 전몰군경만 수식한다 했어요. 왜냐면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해버리면 그 일반 응시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죠. 국가유공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상위군경 가족분들 숫자가 제법 될 텐데, 이렇게 넓게 해석해버리면은 그 가산점을 못 받는 일반 응시자들이 너무 밀리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유공자 말이 숨어있죠. 본인 말이 숨어있어요. 상위군경도 본인이라는 말이 숨어있어요. 전몰군경은 돌아가셨으니까 유가족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니은번인데 입법자가 그래서 취업보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그다음에 상위군경의 유가족까지 가산점을 주냐 무조건 위헌이냐인데, 헌법적으로 우대할 수는 없지만 법률상의 혜택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그 정도 권한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지만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헌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정도는 입법 재량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다. 헌법은 여자와 연소자, 노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들 노인까지 굳이 근로를 시킬 필요 없죠.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 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와 연소자 근로는 규정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 규정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가 틀렸고요. 자, 고용노동부 고시로 사장님이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다들 노동자 신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되게 본질적인 거 아니냐. 근데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이나 기업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입법자가 좀 나서줘야 돼. 그래서 입법자에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적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충돌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면은 개인만 우리가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서 이제 넓은 입법 형성권 인정을 하죠. 다음에 사인 간 기본권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랑 근로자랑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의 근로 3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을 넘은 근로 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법자에 의한 규제나 개입이 국민의 아니면 근로자들의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로계약의 사적 계약 관계지만 또 우리나라 질서, 경제 질서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선을 넘은 업무방해나 아니면 파업은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골라야 되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니은 디귿 해가지고 두 개 골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환경권까지 한번 여러분들 끝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458번까지 풀었는데 45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